교재는 PDF를 제공을 안 해, 출판사에서. 저 난리 났네, 저 주치자. 주치자 저거 뭐 쓰러지고 난리 났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오실 거야. 지금 목 사고 계셔. 그래서 이 빠바는 그냥 이 출판사에서 저기밖에 제공을 안 해. 이북을 제공하거든. 그래서 지금 이북으로 봐야 돼서 조금 불편해, 교재가. 그래서 내가 복사를 못 해주는 게, 이게 책을 그냥 복사를 해줘야 돼서. 그래서 지금 두 분 교재 복사해서 가져가고 저희 조금만 기다려줘.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거 한 번만 좀 볼게요. 이게 오늘 처음 수업 들어오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세요. 지난 휴가 갔다가. 빠바 구성을 잠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성이 총 12개 챕터로 되어져 있고, 이 12개 챕터를 다 못 끝내요. 절대로 다 못 끝낼 거고. 나 옛날에 여기 영어중심센터 처음 그 오픈을 했을 때 여기 계신 점이 7년 됐거든, 얘들아. 근데 그때 우리 제자가 하나 와서 여기서 그 보조교사 일을 한 3년 넘게 했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셔. 재현이, 재준이는 알 것 같은데, 얘네들 오래 다녀갖고. 너네 진우쌤 기억나? 진우쌤? 그 너희들이 기억하는 진우쌤은 어떠니? 재밌고 멋있지? 같은 남자가 왔을 때 일단 훤칠하잖아.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친구야. 내가 말했던 거 전설에 구등급에서 1등급 올렸던 그 친구가 그 친구야. 그러니까 그 진우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 잠 좀 깨고 가요. 은진아, 정신 좀 차려. 너 정신을 놓으면 안 돼, 은진아. 진우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런 가끔 세상을 살다 보면 왜 이렇게 몰빵을 하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을 만나. 가끔 보면. 걔 누구야? 걔 제니? 걔도 보면 집안이 엄청 잘 산다며. 그래서 근데 걔는 연예인밖에 할 게 없던데? 얘가? 너무 훌륭하지 않아? 끼도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한테 몰빵해주는, 그리고 애가 인성이 나쁜 것 같지도 않아. 보면은 공손하고, 그래. 근데 가끔 그렇게 다 몰빵돼 있는 사람을 만나면 둘 중에 하나야. 짜증나거나, 뭐지? 뭐 이렇게 내가 나의 어떤 현실이 이제 인정이 부각이 더 되면서 짜증나거나, 아니면 친하게 지내고 싶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근데 그 진우라고 하는 애는 고3 3월에 왔어, 나한테. 고3 3월에. 그러니까 2월 중순경에 왔으니까 2월은 없다 치고. 근데 걔를 가르치던 수학 선생님이 데리고 온 거야. 수학은 이과 수학 전교 탑이야. 그러니까 전국 탑이야. 이과 수학 전국 탑.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너네 이과 수학 하니까 알잖아. 그지? 수학은 정말 잘했어. 근데 애가 좀 약간 이렇게 호불호가 강한 성향이라 지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드립하다 보니까 수학은 그냥 선생님 급이야. 거의 연대 나오신 분이었는데 그 선생님 급이야. 수학은 정말 잘해.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면 하나 정도 틀릴까? 수학은 거의 안 틀려. 이과 수학은.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거야. 근데 영어가 알파벳 소문자 B, D 헷갈려하고 알파벳 소문자 P, Q 헷갈려하는 정도야. 심각하지. 고3인데. 그리고 얘는 수시로는 대학을 갈 수가 없어. 내신을 다 망쳐놨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2월에 선생님이 얘를 끌고 와서, 근데 영어를 너무너무 싫어한대. 그러니까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떤 계기가 있었겠지. 영어가 싫어지게 된 계기. 영어가 싫어지게 된 어떤 과목이 싫어지게 된 계기는 대부분 선생님이야. 그 과목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너무 싫으니까 그 과목 자체가 싫어졌거나, 아니면 그 과목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도 성적이 계속 안 나오니까 포기했다거나, 이런 정도일 텐데, 애가 되게 똑똑하거든. 걔는 얘기를 나눠보면 애가 똑똑해. 그리고 키도 크고 잘생겼어. 심하게 잘생겼어. 그리고 뭐랄까, 인성도 괜찮고 대화하는 스킬도 괜찮고, 부모님이 청주 이쪽 충북 쪽 이 충청도권에 있는 모든 그 건축을 거의 그 아버지가 다 하셔. 건축사야. 그래서 건축사 사무실을 크게 하셔. 그러니까 집도 저기 지회에 살고 있고, 부모님은 저쪽 율령동 이쪽에 타운하우스가 또 새로 이렇게 집이 돈도 많은 집이야. 근데 애가 공손해. 심지어 버르장머리가 없지도 않아. 매너도 되게 좋아. 그러니까 내가 걔를 겪으면 겪을수록 이런 애가 다 있냐 싶은 거야.
근데 신이 걔한테 안 준 거 하나는 영어 성적을 안 줬지. 점수가 없어. 영어가 뭐 가서 그냥 하나를 몰빵하고 나오니까 잘 찍으면 20점대 나오고 못 찍으면 뭐 4점도 나오고 막 이래. 그래서 걔가 왔어, 우리 학원에. 그래서 걔는 학원 수업에 넣을 수가 없어서 내가 과외를 붙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과외를 따로 해줬지. 그래서 어차피 뭐 급한 아이고 고3은 부르는 게 돈이야. 단 얘가 원하는 게 뭐였냐면 홍대 건축과를 가고 싶어 했어. 근데 수학이나 이런 거는 성적이 되는데 영어가 그래서 3합 해가지고서 영어가 어디까지 나와야 되냐, 못 나와도 3은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어. 수학이 아무리 1이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3이 어떻게 나와? 9도 안 나오던데. 그냥 등급이 없는 애가 알파벳 B, D 헷갈리는 애한테 뭔 3이 다 웬 말이야. 그리고 시간이 너무 없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정시로 갈 거다 해서 왔는데, 그때 걔랑 공부했던 교재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앞전에 했던 엇법구 서술형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해서 처음부터 그걸 했던 건 아니고, 걔는 맨날 와가지고 책상을 밖에 빼줬어. 맨날 와가지고 뭐 했냐면 그 영어 종결자 단어만 드립다 외웠던 것 같아. 단어만. 그 단어를 한 달 반 정도를 주니어 단어를 계속 외우고, 그러니까 문법을 할 수가 없어. 전혀 뭐 문법을 한 문장을 해석을 하려고 들어도 단어를 자꾸 이게 걸리니까, 그래서 한 달 반 정도는 단어만 계속 외웠어. 그러니까 수업을 안 했어. 그거 하고 단어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영어 종교자 문법을 하면서 이제 독해 수업을 넣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중등 교과서 빠르게 훑고, 중학교 교과서 빠르게 훑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모의고사 유형별로 걔를 시키기 시작했거든. 그렇게 해서 걔가 2등급까지 내가 만들어 놨어. 그랬는데 홍대 건축과가 떨어졌어. 그 해에. 되게 아깝게 떨어졌어. 뭐에서 떨어졌냐면 영어 하다가 수학을 공부를 못 해가지고 수학에서 성적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시간이 제한적인데 걔는 상당히 많은 양을 내가 줬거든. 상당히 많은 양을 줬는데 그걸 해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성적이 나오지. 근데 영어가 성적이 나오는 반면에, 감사합니다. 걔가 그래갖고서 못 가고 그냥 성적 맞춰가지고 충북대 건축과를 갔어. 근데 충북대 건축과 명문이에요. 알아요? 건축 쪽에? 충북대 건축학과 졸업하신 그 분들의 네트워크가 되게 탄탄해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건축사 상 받으신 분들 중에 홍대 다음이 충북대예요. 근데 만족을 못 하는 거야. 지가 꿈꿨던 그게 있으니까. 그리고 되게 집에서 나가고 싶어 하더라고. 청주에서 살고 싶지 않아 하는 거야. 그래서 군대를 가버렸어.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와가지고 반수를,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두긴 뭐니까 학교를 반수를 하면서 그 근데 공부가 그렇게 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3 때 이렇게 너네 지금 이 열정으로 이게 안 되는 거야. 성인이 돼버리니까 술 먹자고 부르는 친구도 있고 뭐 여자친구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 재수가 힘들어. 그래서 재수학원, 왜 이렇게 아예 기숙사형 재수학원 저 안양에, 저 안성에 몰려 있거든요. 안성에 뭐 이투순이 메가니 거기 다 모여 있어요. 거기 기본 한 달에 500부터 시작이에요. 한 달에 500만 원이 시작이야. 그래서 거기는 들어가면 과목별로 따로 1대1 그 코칭을 받을 수 있고, 금액이 올라가면 첫 단위로 올라가. 거기는 그런 데야. 단 버티면 무조건 거긴 서울대도 가. 거긴 버티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어떤 애들 거기 들어가면 좋은 대학 가더라고. 근데 그거 뒷바라지하기가 쉽지 않지. 그리고 가서 그 공부를 지가 버텨야 돼. 그래서 재수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진우가 거길 갔는데 2달 안 돼갖고 짐 싸갖고 나오더라고. 못하겠대 자기. 이제는 그렇게 옛날처럼 나랑 공부할 때처럼 공부를 못하겠대. 그래가지고 그냥 충북대 그럼 건축학과를 졸업을 해라. 졸업하고 나서 하랬더니 그때부터 인생을 그냥 한량처럼 막 사는 거야. 그래서 충북대 건축학과도 때려치고 청주대 무슨 시각 뭐 이런 쪽을 또 대학을 계속 들어가는 거야. 뭐 이제는 아저씨 돼가는데 왜 자꾸 대학을 들어가 했더니 그냥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대. 왜냐면 걔는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도 아니니까. 그래갖고 건축 공부도 좀 했지, 뭐 시각 디자인 공부도 좀 했지,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가 졸업을 하고 뭐 하는 줄 알아요? 청주 시내에 저기 성원길 있지. 거기에 작년에 새로 생긴 되게 쌈박한 카페가 있어. 그 카페 사장님이 됐어요.
그래서 그 카페 디자인을 지가 했대. 아, 그래? 그럼 너는 소기의 꿈을 달성했구나. 그래서 내가 걔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근데 걔는 행복해. 왜냐면 뭐 수입차 타고 다니고 카페 갖고 돈 벌 거 아니야? 그 카페 인테리어만 3억 들었대. 그 돈을 누가 줬겠어? 부모님이 보조했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모가 여기 계시는 분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3억씩 보조하는 부모가 없어. 뭐 너희들은 어떤지 모르겠다만. 그러니까 그런 부모가 있지 않는 한은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일어서야 되잖아. 그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모가 그렇게 지원하기가 어려워. 부모도 노후를 해야 되는데 자식한테만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끔 궁금한데 얘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학원에 와서 알바를 오래 했어. 보조교사를 한 3년 넘게 했어. 왜냐면 영어는 잘하니까. 그리고 수학도 잘하니까. 그래서 영어도 애들 봐주고 수학도 봐주고 많이 봐줬어. 그리고 애들하고의 관계가 되게 좋았어. 그러니까 나는 걔가 기억에 남지. 근데 어제 생일이라고 카톡에 떴더라? 그래갖고서는 그 생일 쿠폰 하나 바스킨라빈스 케이크 쿠폰 한번 보내줬어요. 그래서 진짜 보고 싶다 하겠더니 쌤 저희 커피숍 커피 한번 드시러 오세요 그러는 거야. 근데 커피숍 오셔도 저는 없어요 이러는 거야. 근데 왜 부르는 거야 이 새끼야 했더니 그냥 한번 오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한번 연락해고 갈게 그랬어. 했더니 성형수술 사진을 막 보내면서 그러니까 사람 욕심이 끝이 없는 거야. 걔 되게 잘생겼거든. 웬만한 연예인보다도 훨씬 잘생겼어. 목소리도 좋아. 근데 노래를 잘 못해. 그러니까 연예인을 할 만한 그건 안 되는데 코 수술을 해갖고 코를 막 그래서 이거 코 붓기 빠지면 자기 한번 놀러 오겠대. 여기 학원 놀러 오겠대. 그래서 야 네가 손댈 데가 어디 있다고 얼굴을 또 손을 댔냐 했더니 자기 뭐 눈도 찝었대. 이러고 사나 봐. 그러니까 만족인 거지. 그래서 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꼭 그 고등부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해달래. 뭐? 자기 얘기를 꼭 해달래. 해도 돼? 개인적인 얘기인데 해달래. 그러면서 쌤 제자들이면은 자기 제자들하고 마찬가지니 해도 된대. 그러면서 현역이라고 불러요. 지금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걸 우리가 그냥 입시 용어에서 현역이라고 너희들 다 현역이잖아. 재수하는 애들은 N수생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면 한 번 재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수, 삼수, 사수, 막 칠수, 팔수까지 하잖아. 그거는 몇 수를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N수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현역으로 할 때 해야 된다. 현역에서 떨어져 나가면 절대 그때의 그 인풋을 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꼭 해달래. 그래서 너의 삶이 지금 만족스럽지가 않아 했더니 자기는 자기가 원했던 홍도 건축과를 못 간 게 못하겠대래. 일단 공부를 더. 그 이후로 못하겠고 그다음에 못 가고 나니까 뭔가 다른 게 다 시들하더래. 자기는. 그러니까 가장 크게 잡았던 목표가 한번 내가 이룰 수 없구나를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대충 있는 조건 안에서 마해서 내가 그냥 행복하게 살지 뭐 이런 생각, 그냥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크게 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자아성취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벌어서 쓰고 유산을 받을 거니까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이 아이는. 근데 그게 자기가 무슨 자기 성찰이 된다거나 뭔가 이렇게 만족감을 느낀다거나 자기가 인간으로서 뭔가 완성형 인간이 되어간다든가 이런 느낌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하찮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안 그랬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대. 근데 걔는 특별한 사람이 맞아. 그 정도의 외모가 없어, 청주바닥에. 그리고 아이가 머리가 특별했어. 수학이나 그 공부를 가르쳐 보면 영어를 안 해서 그렇지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남달랐어, 걔는. 그러니까 그리고 끈기가 보통이 아니었던 게 얘들아 나 되게 독하게 공부시켜. 만약에 나한테 과외를 받고 싶은 사람은 200만 원 들고 와. 내가 성적 올려줄게. 걔 그렇게 올려줬어. 단 토 나올 정도 나는 공부를 시켜. 근데 그걸 하더라고. 그리고 아내 갖고 오면 난 12시 반에 가정방문해. 가서 부담 땡동해. 시험 치러 왔다고 해. 그러니까 걔네 엄마가 몇 번 지혜에서 자다가 뛰쳐나오고 나서는 진우가 한 번도 그다음부터 숙제를 안 해온 적이 없어. 무서운 거야. 쫓아올까 봐. 이 여자는 쫓아올 여자다. 아는 거야. 자, 그렇게 공부를 시켰으니까 걔가 공부를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운때가 맞았던 거지. 좋은 선생님을 만났던 것도 있고, 좋은 부모가 뒷바라지를 했던 것도 있고, 지가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하고 맞아 떨어졌는데, 그때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평생 못한 게 자기는 한으로 남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대학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 1, 2, 3학년 섞여 있는데 어때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내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입시가 다 끝나고 나서는 따로 불러서 그때 가서 할 말이 있지만 일단 얘들아 재수는 없어. 재수한다고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 못해. 그 정도 인풋이 안 나. 그러니까 그냥 현역 때 할 수 있을 때 최대한을 쏟아부어야 돼.
근데 너희들 학기가 시작이 돼버리면 못하는 거 알지? 안 돼. 학기가 시작이 되면 기본기를 올릴 수 있는 시간은 없어. 뭐 해야 돼? 수행평가 해야 되잖아. 야, 수행평가 하다가 그냥 한 학기 가지 않디? 수행평가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내신 허덕허덕 하는 거잖아. 솔직히 내신 대비하면서 영어 성적이 늘기를 기대하는 건 조금 오바지. 내신은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맞춰서 그냥 가서 시험 딱 맞춰서 가서 치고 오는 건데, 내신 때 달달달달 한다고 성적 절대로 안 나와. 내신 성적 그렇게 못 올려. 어떻게 해야지 내신이 올라가? 이런 거 해야 올라가. 그지? 방학밖에 없어. 그래서 해야 돼. 그러니까 잠이 오늘 유난히 조금 아이들이 지쳐 있어갖고 내가 얘기하는 건데, 좀 늘어지고 좀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진우로 생각해. 그냥 이렇게 성형해갖고 사진을 보내오는데, 이제 진우가 얼추 30이 다 돼가. 얼추 28, 9 다 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저씨가 돼가는 거지. 조금 있으면 결혼한다 하겠지. 그러면 걔는 자기 자식을 낳아서 자식한테 어떤 자신의 못다 이런 꿈을 투영하려고 들 수도 있어. 근데 걔는 한평생 가슴속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이게 남겠지. 굉장히 그 여운이 남은 채로 늙어갈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여기 적어도 지금 나의 이 길고 긴 진우 스토리를 들어봐 주신 여러분들은 이번 여름에 좀 최대한을 한번 해보세요. 졸리면 잠이 오는 대로 내 몸을 맡기지 말고, 내가 절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물을 떠갖고 오시던 사탕을 잔뜩 계속 먹어가면서 하시던 좀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과제가 많아요. 업버컷은 진짜 과제 많아요. 알죠? 프린트는 정말 과제 많아.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과제가 없지 않아. 그래서 교재 2권을 진짜 8월 말까지 제대로 끝냈다. 되게 2학기가 편안할 거야. 한번 해봐. 됐죠? 자, 그래서 컨텐츠를 보면 그 내가 이거 얘기 다 했었는데, 그 29번 수능에서 나온 어법 문제를 내가 10년 나왔던 걸 총 해서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관계사와 그다음 접속사의 그 차이, 그게 1번이었죠. 2번이 뭐야? 동사랑 그 주어랑 수에 일치하는 거, 이런 거라고 순서대로 쭉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중에서 내가 지난 시간에 1번을 했어. 문장에 머리 찾는 거. 그거 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동사 할 거야. 그래서 순서대로 쭉 갈 건데, 하다가 아닌 것들은 건너뛰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절대로 다 못 끝내요. 그렇지만 완성을 본인이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최대한 6개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번은 끝났으니까 오늘 2번 진도 나갈게요. 17페이지 갑시다. 동사가 문장의 틀을 결정한다. 자, 볼게요. 자, 동사의 의미를 통해 뒤따라올 내용을 예측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교재를 보세요. 이게 좀 자, 볼게요. 동사의 의미를 통해서 뒤따라올 내용을 예측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볼게요. 1번 문장, My brother became, 우리 남동생이 우측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죠. 자, 이거는 주어와 동사가 있는 얼핏 보면 완벽한 문장일 수 있는데, 해석을 해보면 뭔가 문장이 되다 말았죠. 우리 남동생이 되었다. 그럼 여기에 뭔가가 와야겠죠. 그래서 이 became이라고 하는 동사는 비동사류잖아요. 그죠? 뭐뭐이다, 뭐뭐가 되다. 이러니까 뒤에 따라 나올 것들은 이 주어를 받아주는 여기 따라 나오는 뭐야? 얘를 받아주는 보호가 나와야겠죠. 자, 얘들아, 보호자리 나오는 품사 2가지 뭐야? 보호자리 나오는 품사 2가지. 아직도 모르면 안 돼. 명사와 형용사야. 명사와 형용사. 이건 머릿속에 넣어야 해. 자, 그 다음에 너희들이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그 명사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뭐냐, 이거를 확장을 할 거야. 계속 나올 때마다 내가 얘기를 할 거야. 대표적으로 명사 구에 해당하는 거 2가지 뭐예요? 투부정사 덩어리, 동명사 덩어리. 그 다음에 절을 이끌 수 있는 애들 있죠. 명사 절을 이끄는 아이들. 대표적으로 어떤 애들이 명사 절을 이끌어요? 대시 이끄는 아이들. 또 if나 whether, 그건 해석을 어떻게 해?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해석하죠. 또 의문사,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이거밖에 없어. 이게 끝이야. 이거만 외우시면 문장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주었다 누구에게 뭐뭐를,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동사를 보면 이제는 어느 정도 뒤에 따라 나올 형태가 예측을 하시면서 문장을 보시면 쉬워요. 자, 밑에 자, 2번째 이문형, 주어 동사 주격보의 주어 동사를 보면 주로 나오는 아이들, 이 형식 동사는 주로 비동사에 해당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비동사류의 아이들이고, 그 다음에 자, 오감에 관련된 지각동사들도 비동사처럼 취급하죠. 그래서 눈으로 뭐뭐하게 보이다, see, watch, look, seem 이런 아이들, 뭐 냄새 맡다, 또 귀로 뭐뭐하게 들리다 이런 아이들 전부 지각동사들은 이형식 문장의 동사에 쓰이는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뒤에 누가 와요? 보호가 오죠. 보호가 오니까 보호 자리에 오는 거는 형용사나 아니면 그 명사가 오겠죠. 자, 문장 볼게요. The donor, 그 기증자가 remains anonymous가 뭐예요? 그 단어 정리한 거 제가 드렸을 거예요. 이따가 단어 정리한 거 달라고 그래. 거기에서 옆에다가 놓고 계속 해석하실 때 저기 참고하시면 되는데, anonymous, 익명의 이런 말이에요. 익명의.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 noun 비슷한 게 보여. 이름. name 비슷한 게 보여. name. 그래서 A는 없는 이란 뜻이거든요. 없는. 그래서 anonymous는 이름이 없는, 즉 익명의 이런 뜻이야. 그래서 기증자는 익명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즉 형용사가 보호 자리에 왔으니까 잘 썼고요. 그 다음에 we must be aware of how 어쩌고저쩌고 is 이랬어.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임을 나타내는 보어를 이 형사에게 잘 썼어요. 자, 동사를 보면 어떠한 상태로 남아있다, 어떠한 상태를 유지하다, stay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stay. 아, 이거 진짜 안 써지네. 자, remain 동사와 그다음에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stay, 그죠? stay. 이렇게 동사들은 전부 이 형식 동사로 올 수 있고요. get 동사는요, 비동사처럼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수동태에 get pp를 많이 쓰죠. 비동사 pp도 쓰지만 get pp도 많이 씁니다. get은 비동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볼게요. 사형식은 주어 동사 간목 직목이죠. 해석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뭐뭐를 동사해 주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래서 가르쳐 주다, 말해 주다, 뭐뭐 해 주다로 해석할 수 있는 동사들이 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자, 그 과정은 나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었다. 자, 나에게 명사 덩어리죠. 그다음에 이것도 명사 덩어리죠. 그래서 명사가 1번 명사, 2번 명사, 명사가 이렇게 두 개가 연이어 나오면 누구에게 뭐뭐를 일단 해봐. 그래서 말이 되면 오케이, 안 되면 오형식으로 넘기는 거야. 자, 그래서 자, The International Trade, 국제 무역의 기본을 나에게 알려주었다. 이거죠. 그 다음 2번, 그는 말해주었다. 명사 하나, 그 다음에 대절 명사 둘. 대시 이끄는 문장은 명사 덩어리라는 거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대절을 말해주었다. 해석해 볼게요. 그는 나에게, 자, 494 비행기가 도쿄행이죠. 도쿄행 494 비행기가 had been delayed, 연착되었음을 말해주었다.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동사가 올 수 있는지 썼고요. 이건 쉬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복잡한 수동태는 하나 덩어리로 생각해라. 자, 볼게요. have been pp 또는 had been pp. 자, 이거 have been은, 이거 be는 비동사의 pp형이니까 이거 현재 완료인 거야. 그래서 have pp가 이미 온 거고, 또 여기에 비동사의 pp가 와서 수동태가 들어간 거야. 즉, 두 개가 섞인 문장이야. 현재 완료와 수동태가 섞여서 완료 수동태가 된 거지. 그지? 완료 수동태. 그래서 have been pp 또는 had been pp. 이 정도는 이제 외웁시다. 자, 그래서 한 노인이 경찰관에게 리포트 동사 목적어 없지, 얘들아. 봐봐. 경찰관에게 어떤 내용을 보고했어. 리포트 동사의 목적어가 없잖아. 여기 들어갈 목적어. 그게 뭐야? 대절인 거야. 그지? 그래서 원래의 문장은 An old man reported that his car had been stolen to the police.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목적어가 길어지면 뒤로 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거 이렇게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붙이겠다는 거지. 자, 그래서 대절을 보면 그 사람의 자동차가 도난 당한 게 먼저잖아. 그래서 had pp를 대과거를 썼고, 그 다음에 차의 입장에서는 도난 당해야 되니까 수동을 가야 되지. 그래서 여기에 수동을 또 쓴 거야. 이렇게. 그래서 had pp와 비동사 대기 pp, 수동태 두 개가 섞여 있는 과거 완료 수동의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이야기했다. 그 다음 내려가서 진행형 수동, 이거는 수동이고 이거는 비동사의 ing니까 진행형이죠. 진행형. 그 다음에 이거는 비동사의 pp가 들어갔으니까 수동태죠. 그래서
진행 수동이야. 진행 수동. 수동태인데 그 수동태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을 나타내는 거야. 자, 문장을 보면 이 책은 읽혀지는 거지. 비동사의 PP. 책은 읽혀지겠지. 누구에 의해서? 전 세계 사람에 의해서. 근데 지금 내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도 책이 막 읽혀지고 있음을 내가 굳이 티를 내고 싶어. 그럴 때 여기에 비동사의 ing를 붙여서 being pp를 쓰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Most of the dramas scene. 그 드라마 장면의 대부분이, 자, 우리 이거 첫날 했어요. most는 수가 없어. 단수 복수가 없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들은 동사의 수를 어디에 맞추라? of 뒤에 나오는 명사에 맞추라. 그래서 since에 동사를 맞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복수니까 복수동사 a가 온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비동사의 ing 진행이 왔고요. 현재 진행형 왔고, 그 다음에 비동사의 pp 이렇게 수동태까지 잘 썼죠. 그래서 자, 드라마 장면의 대부분이 찍혀진다. 그래서 be filmed를 진행을 넣어서 being filmed 이렇게 쓴 거죠. 어디에서? 서울에서. 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됐죠? 자, 조동사 뒤에 have pp의 의미를 익혀두자. 해석기법 1번, 이게 7번은 조금 어려워. 이거 문제 나중에 한꺼번에 싹 다 풀 거야. 일단은 설명부터 하고요. 자, 조동사 다음에 have pp는 뭐냐면, 원래는 have pp야. 근데 앞에 조동사가 붙으면 이거 다 뭘로 처리해? 가정법으로 처리해야 돼. 전부 다 가정법으로.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should니, could니, may니 얘네를 살려서 해석하면 돼. 그래서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죠. 근데 뒤에 have pp가 붙으면 항상 가정법이니까 했어야 했다죠. 그럼 이거 한겨 안 한겨? 안 한겨. 그 다음에 could 할 수도 있었는데 못한 거죠. 그 다음 may나 might는 뭐뭐일지도 모른다죠. 그거에 have pp가 붙었으니까 뭐뭐였었을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must는 뭐뭐 이미 틀림없던데 거기에 have pp가 붙으면 다 과거죠. 뭐뭐였었으면 틀림없다. 자, cannot은 이거는 추측이니까 cannot 뒤에 have pp가 오면 can이나 can의 추측의 의미로 she can be a genius. 그 여자는 천재일지도 몰라. She cannot be a genius. 그 여자는 천재일 수가 없어. 천재일 리가 없어. 추측을 나타낼 때 can이나 cannot을 쓰잖아요. 그래서 cannot 뒤에 have pp가 오면 뭐뭐였었을 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들이고, would도 마찬가지로 이 위례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뭐였었을 것이다. 자, 그러면 A, B, C, D 해석을 밑에 적어봐 주세요. A, B, C, D 해석을 한번 적어보세요. 됐죠? 같이 볼게요. 자, 다 못하셨어도 같이 봅시다. A번. 자,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못했다라는 뉘앙을 쓴 거죠. 그래서 we should have completed this project last Friday. 지난 금요일날 이 프로젝트를 끝냈었어야 했는데 못 끝낸 거야.
그 다음에 could have pp는 어떻게 해서 뭐뭐 할 수도 있었는데 못한 거죠. 그래서 I could have taken a nap. 내가 낮잠을 잘 수도 있었는데 근데 못 잔 거야. 그러나 내가 안 자고 I studied for the exam. 시험 공부를 했다. 이거고요. Claire is worrying that 클레어가 걱정하고 있어. 뭐? She may have pp나 might have pp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뭐뭐 였었을지도 모른다죠. 그래서 그녀가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에서 may have made a mistake. 실수를 했었을지도 몰라라고 걱정을 하고 있다. 옛날에 실수했었을 거라고 지금 걱정하고 있다는 뉘앙스예요. 그 다음 using force. 힘을 사용한다는 것이 would have triggered a huge clash between the strikers and the company. 얘들아, 스트라이크하고 회사 얘기 나올 때 스트라이크가 뭐야? 원래 스트라이크는 때리다죠. 때리다. 근데 회사 얘기 나올 때 스트라이크는 노동쟁의를 말해요. 노동쟁의. 쟁의. 그 뭐예요? 파업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측과 사측이 구분이 되어서 노측은 노동자를 말하는 거, the labor. 일하시는 분들이고 근로자분들이고 사측은 회사, 고용주의 입장과 일 채용을 하는 직원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의 이해관계를 타진하는 그런 자리를 스트라이크라고 해요. 그걸 쟁의 활동을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는 뭐야? 사측 정신 차려 때리는 거지. 월급 더 달라고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거 하는 사람들, 그거 옛날에는 막 데모한다고 말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용어고요. 그렇게 노동쟁의를 하시는 파업하시는 분들을 이하를 붙여서 스트라이커라고 불러요. 주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이 뭐요? 회사 안 나가버리는 거잖아. 공장 안 돌려버리면 회사 큰일 나잖아. 아니 뭘 일을 해서 뭘 만들어줘야 회사가 다 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안 해버리면 가장 큰 거죠. 회사 출근 안 해버리는 거 이거야. 그래서 자, 그 파업하시는 분들과 회사 측 사이에서의 클래시는 뭐예요? 충돌이죠. 거대한 충돌을 야기했었을지도 모른다. 뭐뭐였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빠바 플러스에서 조동사를 포함하는 관형 표현도 함께 기억을 하래요. 자, would like는 want to와 똑같아요. want to 동사 원형과 같은 거고요. 자, 이거는 뭐야? would rather A than B. 이건 뭐야? B 하느니 than B보다는 차라리 rather는 차라리 이거죠? 차라리 A 하겠다. 이거고 자, may well이나 might well은 하나에 붙은 표현이에요. 이거는 붙은 표현이라서 자, may well run out 하면은 뭐 도망가는 거는 당연하다. 뭐 하는 건 당연하다. 이런 표현이고요. as well이 붙으면 뭐뭐 하는 표현이 낫다. 이런 식이고 이거는 많이 봤지. can not help ing는 중학교 때부터 외웠던 수가 표현이죠. 이거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이거는. 그 다음에 아무리 이거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1번과 2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맞추어서 해석을 한번 적어보세요. 해석을 한번 적어보세요. 잘 안 되죠? 잘 안 될 겁니다. 이런 류의 것들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접하기 어려운데 나왔다 하면 해석이 안 되게 하는 요소들이 특히 1번이 그래. 자 보자. There are many customs in our country. 우리나라에는 많은 관습이 있어. 그런데 대시 받아주는 것들이 뭐야? 관습이야. 그치? 이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대절을 보면 문장이 좀 두 개가 들어가 있거든. You may well think are strange. 그러면 이렇게 끊어야 돼. 그래서 대시 받아주는 건 이렇게 되는 거야. That are strange. 그럼 얘는 뭐야? 이게 중간에 낑겨 들어간 거야.
그래서 자, may well은 해석 어떻게? 아마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이거야. 그래서 아마 이거겠지. 아마 그게 당연하겠지. 이런 패턴이거든. 그래서 너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낑겨 들어간 거는 무시하세요. 그냥 삭제해버리세요. 이렇게 해석해야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그럼 보세요. That are strange. 이걸 발라낼 수 있어야 돼. that 다음에 이거는 내가 무시해도 되는 거고, that are strange가 이렇게 연결된 거거나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that이 뭐냐면 많은 관습이 있는데 그런 관습들은 are strange. 이상하다는 거야. 그렇다라고 you may well think. 넌 아마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런 말인 거예요. 자, 뭐 제대로 해석을 하자면 네가 아마도 생각하기에 이상하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관습이 우리나라에 많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거고요. 2번을 보시면 자, might as well은 이거 하는 편이 낫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집에 돌아가는 편이 낫다. 만약 네가 머물 만한, 여기 계속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면, 내가 얘들아 굿을 지금 해석 어떻게 했어? 충분한, 타당한 이렇게 해석했죠? 굿에 그런 의미가 많아요. 충분한, 타당한. 그래서 충분한 이유가 없다면 you might as well return. 집에 돌아가는 편이 차라리 낫겠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얘네들 나왔다가 해석 안 되는 애들이니까 좀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하나 더 해석 기법 보고 문제를 한꺼번에 풀겠습니다. 자, 8번째 해석 기법. 동사랑 함께 다니는, 세트로 다니는 전치사나 부사들은요, 아예 세트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associate는 with랑 같이 다니죠. 그 다음에 convert는 into랑 같이 다니죠. accuse는 of랑 같이 다니죠. 이런 아이들은 항상 내가 세트로 외우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자, 사람들은 종종 associate A with B지. A랑 B랑 연상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녹색을 보잖아. The color green. 녹색을 보면 누구랑 연상을 시켜요? Spring. 봄과 연상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convert A into B야. convert가 의미가 뭐야? convert. 전환하다, 바꾸다죠. 그래서 A를 B로 바꿔버리는 거야. 즉, light를 뭐로 바꿔? into renewable energy.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솔라 패널은 태양열, 패널은 널빤지 판때기를 말하는 거지. 태양열은 햇볕이죠. 라이트면 태양열이겠죠. 태양열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바꿉니다. 이런 표현이고, accused A of B는 뭐야? A를 B의 이유로 accuse, 비난하다 이 뜻이야. 그래서 그 회사는 이 남자를 뭐 때문에 비난해? Stealing $1 million of its fund. it는 회사겠죠? 회사 자금에서 100만 달러를 훔쳤노라고 accused,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세트로 가는 아이들이 밑에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of로 같이 붙는 동사들, 그 다음에 with가 가는 아이들, for가 가는 아이들, from이 가는 아이들 한번 볼게요. 이건 좀 볼게요. 그 of는 크게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뭐 동격의 of, 제거나 박탈의 of, 소속의 of 이런 표현들을 옛날에 나 때는 배웠는데, of를 너희들이 해석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게 누구누구의 이렇게 해석 많이 하지. 그거는 결국 누구누구의니까 소속이잖아. 그래서 자, remind A of B. A한테 B를 떠올리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accuse A of B. A한테 B의 이유로 A를 고소고발하는 거야. 그 다음 제거나 박탈의 오브가 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 deprive가 의미가 뭐야? 뺐다죠. 뺐다. rove는 뭐야? rob. 강도짓하다, 강탈하다. 그래서 robbery가 강도짓이잖아. 그래서 robber가 강도고요. 자, 그러면 A한테서 B를 제거나 박탈의 오브, 빼앗다. 이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에게 B의 정보를 주다. A에게 B를 알려주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A에게서 relieve가 덜어주다, 경감해주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A에게서 B를 제거나 박탈, 뺏어내는 거니까 덜어내다, 경감해주다 이런 뜻이야. 고통이나 고민거리를 쓸 때 relieve 동사를 써요. 자, with는 재료나 내용물, 이거는 뭐 provide A에게 이러한 내용물을 제공하다. A를 B라고 하는 내용물로 바꿔놓다, 교체해놓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 for는 이거에 대하여 이거니까 바꾸는 대상을 나타낼 때 for를 쓰죠. 그래서 A를 B로 바꾸는데 exchange A with B를 잘 안 써요. for를 많이 써요. exchange A for B. 그래서
A를 B로 바꿔오는 거야. 그러면 나는 A를 갖다 주고 B를 갖고 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남는 건 B가 남는 거야. 이거 명확하게 알아야 돼. mistake A for B. 이거는 뭐냐면 for 때문에 A를 오해하는 거야. 그래서 A를 B라고 헷갈리는 거야. A인데 B라고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mistake A for B는 A인데 B라고 헷갈리는 거야. 원래는 A가 맞는데 나는 B라는 실수를 저지른 거야. 이거 그렇게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A를 가져가는데 A를 B 대신 가져가는 거여서 A를 B라고 여기다. A를 B라고 생각하다, 간주하다. 이렇게 되고요. from은 뭐뭐로부터 떼어내는 거죠. 분리의 from이 되는 거여서 distinguish A from B. B로부터 A를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B 덩어리가 많이 뭉쳐 있는데 거기서 A를 구분해내는 거야. 그래서 A랑 B를 구별하다 의미가 되는 거고요. 너희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keep A from B, stop A from B, prevent A from B. 이거는 못하게 하는 거야. 지켜주고 방지하고 막 이게 아니야. prevent 의미가. 그래서 A가 B 못하게 만든 거야. 이거는 stop의 의미로 간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뭐 2는 괜찮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 1, 2, 3, 4 한번 해석해 보세요. 24페이지 4개 문장 한번 해석해 보세요. 네, 물어보세요. 됐어요? 같이 볼까요? 1번 해석돼요? I sometimes mistake her for her twin sister. 자, mistake A for B는 A인데 B라고 내가 실수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를 쌍둥이 여동생으로 종종 착각한다. 오해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2번은 해석 어떻게 해요? not all이나 not every는 부분 부정이죠.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거죠. 그래서 모든 주민이 attribute A to B죠. A를 B의 탓이라고 돌리는 거야. 그래서 자, environment damage, 환경에 피해가 가. 환경이 망가지는 것을 다 관광 탓이다. 관광산업 탓이다. 이렇게 돌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주민도 있고 아닌 주민도 있고 이런 말이죠. 그 다음 뭐 하는 게 무엇을 it 가주어 it 진주의 투죠. 자, 뭘 배우는 게 중요하냐면 how to distinguish A from B죠. 그래서 A랑 B가 다르다고 구분을 하는 거야. 그래서 평범한 감기랑 from the flu 독감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how to distinguish니까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런 문장이고, 자, she는 provide A with B죠. 우리한테 뭘 제공해 줍니까? she는 what is missing in our own life. 우리 삶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이것을 제공해 줍니다. 그게 뭐야? 놓치고 있는 게 뭔지 모르는 애가 찌끄고 the experience of imaginative pleasure. 상상을 하는 것의 즐거움. 그걸 한번 경험해 봐야 되는데 그게 시가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다. 됐죠? 자,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오늘 5, 6, 7, 8 했으니까 문제를 좀 풀게요. 다시 오십시오.
19쪽으로 와서 2번 문제를 풀어봐 주세요. 2번 문제. 19쪽에 2번 문제를 풀어봐 주세요. 됐죠? 같이 볼까요? 정답 찾은 사람이 많을까 한번 볼까? 쉬운 거 없네. 다들 맞췄네. 다들 풀었네. 네, 오케이. 여기 문 좀 닫아주세요. 으이샤. 자, 해보자 얘들아. 이 정도 나오면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은 맞추는 거야? 어? 자, 보자. 유형이 뭐냐면 내용일치 유형이야. 그치? 그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게 뭐냐라고 일단 묻고 있고요. 옛날에는 내용일치 유형이 되게 쉬웠어. 근데 요즘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유형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지. 자, 볼게요. 칼파나 촐라라고 하는 여자가 was the first woman. 뭐 하기에 첫 번째 여자였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인도에서 태어나서 우주로 갔다. 그래서 인도 출신이고 우주 비행사가 되었던 최초의 여성이었습니다. She received. 자, 이거 문제 푸는 유형 잠깐만 얘기할게요. 자, 이거 내용일치 유형이고요. 밑에 보시면 선지가 우리말로 되어져 있죠. 자, 이거 어떻게 푸시냐면요. 순서가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도에 간 최초의 인도 태생 여행이다가 맨 위에 나오고 2번이 그 다음, 3번이 그 다음, 4번이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자, 이거는 이런 유형은 영어부터 읽을 게 아니라 여기 밑에 선지를 먼저 읽어. 그리고 올라가서 찾아. 그거 보자. 우주에 간 최초의 인도 태생 여성이다. 어디 나와? 여기 나오지. 맞는 거지. 그 다음 2번 봐봐. 콜로라도 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나사에 입사했다. 그럼 콜로라도로 찾아. 그럼 여기 나오지? 콜로라도. 그래서 그녀가 나사로 이동을 했고요. Where?
나사에서 자, 콜로라도 대학이 그녀에게 박사학위를 88년에 주었습니다. 뭐가 먼저야? 뭐가 먼저야? 그녀가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 콜로라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나사에서 일자리를 수용했다. 그럼 2번 괜찮죠? 3번. 힘든 훈련을 받고 우주 업무에 배정이 되었다. 그거 찾아보세요. While working there, 자, 촐라가 여기 나오죠. After tough training, 힘든 훈련 끝에 assign은 주다 할당하다야. 그럼 내가 할당 받으려면 수동태를 가야겠지. 그래서 was assigned to 어디로 할당되었고 배정되었냐면 to a space mission 우주 미션에 할당되었다. 3번도 괜찮죠. 4번 2003년 첫 우주 탐사길에서 많은 동료를 잃고 돌아왔다. 그럼 2003을 찾아 올라가서. 그럼 2003 여기 나오네. 자, 초울라와 6명의 다른 우주 비행사가 지구를 디파트는 떠나는 거죠. 그래서 for a 16일짜리 미션을 위해서 지구를 떠나갔어. 자, while landing. 랜딩을 하는 동안에 얘네가 탄 셔틀이 뭐야, 셔틀. 원래 셔틀의 의미가 뭐야, 얘들아? 실어 나르다 이 뜻이야. 그래서 야, 내가 무슨 빵 셔틀이냐 이런 얘기 알죠? 그 왜 왕따 시킬 때 맨날 빵 사오라고 시키면 왜 셔틀이냐면 왕복하다거든, 셔틀이. 교실에서 빵을 사갖고 다시 교실로 오잖아.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셔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빵 셔틀이. 자, 여기 보면 셔틀버스 타면 셔틀버스는 어떻게 돌아다녀? 같은 코스만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 그게 셔틀인 거야. 코스를 왕복하다, 주행하다 이 뜻이라서. 그래서 자, 얘네 그러면 우주 비행선도 마찬가지지. 지구에서 어디까지 가기로 한 거기만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서 스페이스 셔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우주 탐사선이라고 말은 하지만 의미는 그거야. 자, 이들이 탔던 우주 탐사선에 날개가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which caused it 어떻게 하게 됐어? break apart. 다 산산조각 난 거야. 애석하게도 아무도 살아남지를 못했네. 근데 얘는 여기서 이 여자는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잘 푸셨어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더 읽어볼 필요 없어. 여기까지 해서 정답 찾았으면 다음 번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야. 자, 넘어가서 5번째 거 볼게요. 여기는 보시면 둘 다 빈칸 유형이거든요. 1번과 2번. 그래서 3번을 풀어주세요. 3번을 풀어주세요. 정답이 나하고 샷하네.
정답은 헤매고 봅시다. 자, 빈칸 문장은요. 빈칸을 물고 있는 문장을 먼저 보라고 예전에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별 도움이 안 돼요. 일단은 다 읽어봐야 돼. 어쨌거나. 그래서 가져 볼게요. Unrealistic thinking. 이건 뭐야? 비현실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비현실적인 사고는 cause 목적어 to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도록 cause 유발합니까? To behave in negative ways. 부정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만든대요. 그렇지 않아? 막 엄청 뚱뚱하고 막 엄청 못생겼는데 지가 막 엄청 이쁘고 남자들 나보고 미치는 자다 생각하는 여자들 있잖아. 주변에 없어요? 난 주변에 많아요. 여기 피곤해요.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걔네들이 어떤 행동을 해요? 남자들한테 막 끼부리죠. 그럼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노는 애들을 다 싫어하죠. 그래서 부정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자꾸 남자들한테 돈 달라고 그러고 뭐 사달라고 그러고 이러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봅시다. 이제 Cognitive Behavioral Therapy라고 해서 CBT라고 부르는데요. 뭐야? Cognitive가 뭐라고 얘들아 얘기했었지? 보고 누군지 알아보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아먹고 이걸 Cognitive라고 한다겠죠. 치매 환자들이 그 Cognitive가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었잖아. 그죠? 자, 그래서 우리말로는 인지하는 뭐 인지적인 이렇게 말을 하죠. 보고 알아먹는 거에서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데 CBT라는 표현은 그 모의고사에서 종종 등장하는 용어긴 해요. 자, 인지행동 치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클을 이렇게 몇 명 드는 거죠. 이러한 행동이 사이클 주기가 일어나는 것을 끝내기 위해서. 자, 이 인지행동 치료는 사람들이 무엇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줘요? The way, how they think. 그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준대요. 여전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긍정적인 행동으로 간대요. 뭔진 모르겠지만, 자꾸 말도 안 되는 몽상을 하면 행동을 안 좋게 한대. 그래서 치료를 받으면 된대. 치료를 받으면 사람들이 좀 행동을 괜찮게 한대. 포지티브하게. 그지? 요런 내용이야.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집을 나서는 거를 무서워한대. 이런 사람도 있죠. 집 안에만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집을 나서는 행동이 치명적인 패닉 어택은요, 질병 얘기할 때 어택이 원래 공격이잖아. 근데 질병이 공격하는 걸 뭐라 그래? 발작한다고 하죠. 그래서 패닉 어택은 공황 발작이야. 공황 발작. 패닉이 뭔지 알죠? 너무너무 무서워서 숨도 쉴 수 없고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거, 이걸 패닉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공황 발작이라고 그래요. 이게 페이탈은요, 살고 죽는 거에 관련된 게 페이탈이야. 치명적인. 그래서 치명적인 공황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는 게 너무 무서운 사람이 밖에 나가면 공황 발작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인지행동 치료를 하면 이러한 환자들한테 자, 어떻게 바라보도록 도와줍니다. 비유를 동사로 쓴 거죠. 바라보다, 견해를 갖다. 뭐 이렇게 공황 발작이 생겨나는 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도움을 준다. 자, 베이는 뭘 말하는 거야? 패닉 어택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 현상은 유쾌하지 않지. 불쾌하지. 그러나 죽지 않아. 대안할 때들 죽을 만한 것은 아니야. 주변에 우울증, 공황 발작 굉장히 많지 않아요, 요즘에? 되게 많아요. 나는 굉장히 놀랐던 게, 공항 아니고 에어포트 아니고 공황인 거 알죠? 그게 뭐냐면 완전히 황당하고 머리가 텅 비는 현상을 말해요. 근데 공황과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완전히 달라요. 우울증은요, 죽어야겠다가 우울증이고요. 공황장애는 살고 싶다예요. 두 개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자살을 하지만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게 어떠냐면 발작이 일어나면 숨을 못 쉴 정도로 너무너무 두렵대. 근데 이 사람들은 병원 근처에만 가면 상태가 개선돼. 왜냐면 공황 발작은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내가 되게 오래된 남사친이 하나 있어. 20대 때부터 알고 지내고 얘는 대학을 미국으로 갔고 미국에서 체격이 되게 큰 친구야.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아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그 럭비 운동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 쪽 애들 체격 엄청 좋아. 럭비는 그 어깨에 있다만 거 이렇게 몸으로 막 부대면서 하는
운동이잖아. 그거를 하고 애가 좀 걔도 또라이야. 대학을 졸업하고 뭐 했냐면 막 이렇게 사막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캠핑카를 팔았대. 에? 그래서 많이 팔았냐 했더니 잘 못 팔았대. 잘렸대 자기. 그래서 한국을 돌아와서 할 게 없으니까 영어 학원을 한 거야. 근데 성격도 엄청 좋고 영어를 잘하니까 뭐 학원을 잘했겠지.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했어. 그 와이프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친구하고 이뻐. 결혼했는데 와이프도 러시아에서 서울대급에 해당하는 졸업하는 거길 졸업하는 여자하고 결혼한 거야. 그러니까 두 부부가 학벌이 되게 좋아. 그래서 아들이 우리 아들하고 동갑이야. 그러니까 자주 만나고 이렇게 된 거야. 그 와이프하고도 친하거든. 근데 나는 걔를 오래 알았지만 엄청 외향적이고 술도 잘 먹고 늘 호호 웃고 그래서 나는 걔가 그런 공황 장애가 있는 줄을 이만큼도 생각을 못했어. 근데 더 놀랐던 거 뭐냐면 와이프도 몰랐다는 거야.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살보며 살았던 부인도 자기 남편이 공황 장애가 있는 줄을 몰랐어. 근데 내가 그걸 언제 알았냐면 같이 가맹 사업을 하면서 이 친구는 지금 제주도에서 영어정보센터를 하고 있거든요. 2개를 해요. 근데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으니까 내가 제주도 지점을 간 적이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같이 청주에 올라온 적이 있었어. 비행기를 타고. 근데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얘가 비행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고개를 못 들어. 야, 왜? 그랬더니 자기 말 걸지 말래. 죽을 것 같으대. 나는 전날 술을 많이 먹어갖고 술이 안 깨갖고 그러는 줄 알았어. 그래서 약 줄까 했더니 자기 말 시키지 말래. 나는 모르고 계속 장난을 쳤지. 야, 이 새끼야, 술 얼마 처먹길래, 야, 이 새끼야, 이랬더니 나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가 상태가 나아진 거야. 난 전혀 모르니까. 난 장난을 심하게 치거든? 그래서 저는 막 치고, 뭐, 술을 얼마나 먹었냐, 미친 듯이 욕하고 막 이러다가 정신이, 나한테 쏙 정신이 팔리면서 잊은 거야. 자기가 지금 공항이 왔다는 걸 잊은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청주공항에 내려서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한테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20대 초반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를 목격을 했대. 그러니까 굉장히 정신적으로 건강했던 친구인데, 집에 들어갔더니 아빠가 거실에 쓰러져 계시더래. 그래서 119를 불렀는데 119를 타고 가는 와중에 아빠가 자기 손을 잡고 임종을 하신 거야. 근데 그게 얘는 너무 충격이었던 거야. 근데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 아버지가 곱게 돌아가신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 상황이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트라우마가 있을 정도라고 하면 뭔가 치명적으로 뭔가 이런 게 있었겠지? 뭐 거기까지 물어보긴 좀 뭐지 내가 안 물어봤는데 그때부터 공황 발작이 일어나면서 비행기를 탄다던가 사람이 많은 곳을 간다던가 이게 사람이 많은 곳을 가면 발작이 온셋한다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그렇다네. 엘리베이터는 괜찮은데 무슨 차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네 이경구 알아? 이경규? 그 개그맨? 이경규가 그 공황 발작으로 굉장히 약도 많이 먹고 그렇다는데 이경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 에스컬레이터를 못 탄대 자기가. 그래서 그 계단을 걸어 올라간대. 엘리베이터는 괜찮은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들이 있거든. 에스컬레이터로만 되어 있는 건물들. 그다음에 비행기를 못 탄대. 공황 발작이 생기고 사람이 많은 곳을 가면 미치겠대. 근데 이경규는 연예인이잖아. 연예인이 사람 많은 곳을 못 가면 그 일을 어떻게 해. 그래서 한동안 쉬었대 일을. 근데 이 친구도 학원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 지부장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교육을 못해.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아니지 알겠어. 엄청 긴장하고 있는 게 한눈에 보여. 근데 얘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죽을 것 같아서 병원을 막 급하게 간대. 숨을 헐떡헐떡 하면서. 근데 병원 근처에 가면 언제 그랬냐 싶대. 멀쩡해진대. 그래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공황장애는 살고자 하는 병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병이고 그래서 절대 자살하거나 이렇진 않는데 약을 먹으면 좀 나아지는데 이렇게 졸리고 이렇다는 거야. 근데 정신을 좀 딴 데로 이렇게 쓰게 하면 좀 낫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알고 계세요. 그런 내용의 배경 지식을 알고 계시면 구분하는 이 질문이 나왔을 도움이 되실 거야. 얘들아, 우울증은 영어로 뭐야? 디프레션. 프레스가 누르다죠. 디프레스, 짓누르다. 정신이나 내 어떤 감정을 짓누르다야. 그래서 디프레션은 우울증이고 공황장애는 영어로 뭐야? 패닉이야, 패닉. 그다음에 어떤 거는 병이 발작하는 건 뭐야? 지금 보는 것처럼 어택이야. 그래서 공황장애가 발작하는 건 패닉 어택이야. 됐죠? 자, 맞아볼게요. 여기서도 뭐라 그래?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이러한 그 질병들은 유쾌하진 않아. 불쾌한 느낌이지만 그러나 치명적, 절대 죽지 않아. 이런 말이죠. 이런 종류의 멘탈 쉬프트, 정신적인 이러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러한 정신적 변화가 행동을 더 개선시켜 줍니다. 어떤 점에서? In terms of people. 사람들이 being more willing to what?
하겠다는 의지가 좀 더 있는 사람들의 점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그죠? 그런 의지가 좀 더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 행동을 개선시켜 줄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얘들아, 상식적으로 어떤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겠니?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한테서 어떤 그 증상이 개선되겠어? 뭔가 그 병을 고칠 의지가 있다던가, 그 병을 뭐 징변으로 맞닥뜨릴 의지가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 그지? 자, 뒤에 맞아 볼게요. Some patients do this. 어떤 환자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CBT 테크닉을 통해서 뭐라고 불리우는 exposure therapy, 노출 테라피, 노출 치료라고 불리우는 CBT 기법을 통해서. 자, 노출 기법이 뭔지 볼게요. 자, they are, 이들은 being taught,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직접적으로 직면하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정답 나왔죠? 자, 올라가서 1번 볼게요. 공공연하게 무엇이 그들에게 겁을 주는가를 토론해라. 2번, 블락은 차단하는 거죠? 자, 불편한 생각을 몽창 차단해보라. 이거 아니죠? 아예 까내놓고 노출하라는 거잖아, 자기 자신을. 3번, eliminate the sources of their fear. 그들이 뭐가 두려워?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 타는 게 두려워? 사람 많은 게 두려워? 그렇게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들을 제거해라. 이러면 절대 병을 못 고치겠지. 4번, 자, confront가 뭐야? 이게 밑에 나온 face 동사와 같은 맥락이죠. 직면하다, 마주보다죠. 상황, 어떤 상황? That caused them fear. 그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상황을 직면해라. 4번이 답이겠죠. 5번, admit, 무엇을 인정해라? There are things they are afraid of. 그들이 무서운 것들이 세상에 있음을 그냥 인정해라. 정답은 맞서라, 직면해라. 이거 face와 같은 맥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고요. 맞아볼게요. 자, a person, 어떤 사람? afraid to go outside. 밖에 나가는 게 무서운 그런 사람은 might be taken to a nearby shop. 근처에 있는 가게로 데려가질 수 있다. 인지 치료를 통해서. 그러면 가까운 가게만 좀 가봐라 이거야.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야? 붐비는 슈퍼를 방문하는 거일 수가 있다. 점차적으로 이러한 경험들, 밖에 자꾸자꾸 나간 이러한 경험들은 무엇을 줄여줄 수 있다? 더 인텐서티가 뭐죠? 강도죠. 강도. 그래서 그 사람의 공포가 10만큼 들었더라고 하면 7만큼, 6만큼 이러한 강도를 점차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갈게요. 빈칸 유형은 방금 했으니까 6번 글의 순서 문제 풀어봐 주세요. 3분 드릴게요. 6번 풀어봐 주세요.
없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정답 아니라는 뜻이야. 다시 봐봐. 근데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틀릴 수가 있냐? 희한하네. 똑같이 한 개 정답으로 가네. 뭐 어때는 왜 그러지? 왜 어떻게 이렇게 이 많은 사람이 다 그걸 정답을 내가 답을 잘못 알았나? 아닌데? 아니야. 너네 정답 그거 아니야. 같이 보죠. 너무 궁금하다. 자, 보자. 글의 순서는요, 언제나 단서가 있어. 문장 안에. 그러니까 끝나잖아. 그러면 그 끝날 때 단서를 줘. 그러면 그 단서를 물고 시작하는 게 바로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야. 그걸 찾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보자. 자,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골든 게이트 브릿지를, 골든은 금이죠, 금. 그 다음에 게이트는 문이죠. 그래서 금문교라고 불러요. 금문교. 이게 이 골든 게이트 금문교가 BBPP 디자인되고 있었을 때, 언제? 193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금문교가 설계가 되던 그때에 미 해군이 어떤 색깔을 제안을 했대요. 색깔 얘기 나오네요. 그런데 이 색깔은 우리 아까 했죠. would have pp 뭐뭐였었을지도 모른다. 이 색깔은 that would have given, 자 뒤에 동사 나왔고 명사 나왔고 명사 나왔네. 그러면 누구에게 뭐뭐를 줬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가면 되죠. 그래서 더 랜드마크가 뭐야 얘들아? 랜드마크. 랜드는 땅이고 마크는 표시하는 거지. 이 땅에 표시가 될 만큼 어떤 특징적인 건물을 얘기하는 거야. 개신동의 랜드마크는 어디야? 영어조교센터지 얘들아. 그지 않니? 영어조교센터야. 뭐 아니야? 그거 맞지? 자, 뭐 아파트 광고할 때 뭐 가경동의 랜드마크 뭐 어디야 새로 생긴 뭐 그런 거 이런 식으로 광고하잖아요. 그래서 랜드마크는 주로 건물이에요. 건물.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딱 표식이 될 만한, 아 여기가 거기네 라고 표식이 될 만한 그런 큰 건물들, 특징적인 건물들. 그래서 더 랜드마크라고 했잖아. 그럼 이게 뭐겠어? 금문교겠지. 그 금문교에게 굉장히 다른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그러한 색깔을 제안을 했대요. 색깔 얘기로 끝났죠. 제안을 했고, 그러면 A번 볼게요. 그 색깔은 사용되었었다. 갑자기요? B를 볼게요. 물론 아무도 해군 밖에 있는 그 누구도 다리 색깔 칠하는 것까지 가면 안 돼. 그냥 제안한 거에서 끝났어. 그 다음 C를 볼게요. 해군 얘기 나왔잖아. 해군이 이제 여기서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연결은 뭘로 가냐면 C로 가요. C. 그래서 해안이 그 해군이 무엇을 제시했냐면 that, 자 제시 이런 뭐뭐 해야 된다라고 제안하다, 요구 제안, 요구하다, 제안하다, 이게 필요하다고 하다, 이런 류의 동사가 뒤에 should를 물고 나오죠. 이래야 한다고 제안하다, 이래야 한다고 주장하다, 이래야 한다고 요구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기 누구 있는 거예요? should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it should be painted yellow. 즉 it는 달이죠. 그 금문교가 노란색으로 칠해져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대요. 노란색인데 검정색 줄무늬가 들어가야 돼. 왜 때문에? 노란색에 검정색 줄무늬 들어가면 눈에 확 띄지 않아요? 이렇게 칠하자라고 했던 거야. To avoid 사건 사고. 배하고 다리가 부딪힐 수 있잖아. 안 보이면. 그래서 배랑 다리랑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러한 색깔들은 might well remind people, 사람들에게 무엇을 연상시킬 수 있어요? of industrial caution paper, 그 공장에서 주의하는 테이프 있죠. 자, 이런 거를 연상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끝났어. 자, 그 다음에 A로 갈 거냐, 그 다음에 그 B로 갈 거냐 이건데, 그 색깔은 이랬거든요. 이 색깔은, 근데 봐봐 얘들아, these colors로 갔는데 여기는 더 컬러 하나잖아. 그러니까 A번으로 못 가는 거야. 이거 실수가 아니라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면 B로 가서 한번 볼게요. 자, 물론 해군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해군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지? 해군이 아닌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다리를 with those colors, 이러한 색으로 칠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해군만 그렇게 하고 싶어하고 해군이 아닌 사람들은 너무 싫어. 이렇게 된 거야. 결국에 자, 아키텍트 건축가죠. 그래서 얼빙 머로우라고는 건축가가 무엇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냐면 인터내셔널 오렌지,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국제 오렌지색이라는 게 있나 봐.
국제 오렌지색을 쓰기로 했대요. as, 왜냐하면 it was both visible, 눈에 잘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 눈에 pleasing, 예뻐 보이니까, pleasing은 즐겁게 하는 이런 뜻이잖아. 보기에도 잘 눈에 띄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눈에 보기에 산뜻해 보이니까 이 두 가지 이유로 이 색깔을 쓰기로 했어. 그래서 색깔 지금 인터내셔널 오렌지 하나 얘기했지. 그래서 A번에 더 컬러라고 단수로 받아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CBA로 가야 돼. CBA 정답은 5번이야. 5번. 근데 이거 3번과 4번으로 정답이 막 나뉘더라고. 3번 정답하신 분들도 되게 많았고 4번, 5번 아무도 안 나왔어. 자, 이제 알겠죠? 이런 단서를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마저 A번을 볼게요. 자, 이 인터내셔널 오렌지, 국제 오렌지 색깔이라고 하는 이 색은 사용되었어. 몇 년간. 자, in the shipping industries, 이 산업계에서 왜? to help object, 물체가 밖에 나가 서 있으면 눈에 확 띄지 얘들아. 그래서 stand out은 두드러지다라는 뜻의 수거 표현이야. 물체가 확 눈에 띄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색이 계속 사용되고 있었어. 자, 건축가인 모로우가 어떻게 또한 느꼈냐면, 자, 이 국제 오렌지색의 밝음이 우드 컴플리멘트는 보완하는 거죠. 부족한 걸 메꿔주는 거야. 자, 자, 오브 더 베이 에리아. 베이는 그 바다가 있는 만을 말하죠. 이 만이 있는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완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자, 됐고요. 하나만 더 하고 끝냅시다. 제목 8번 문제 풀어봐 주세요. 8번을 풀어봐 주세요. (8번을) 풀어봐 주세요. 반상회는 집에 가서 하세요. 8번을 풀어봐 주세요. 시끄러워요. 8번 푸시라고요. 됐죠? 이거는 뭐 잘했을 것 같은데 얼른 가고 보내드릴게요. 지금 다 죽어가네 애들이. 자,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당한 거. 1970년대 중반에 26살 된 산업 디자이너 뭐라는 이름에 패트리샤 무어라는 이름이 붙어진 산업 디자이너가 wanted to see, 자, what 이하를 보기를 원했어요. what 이하 볼게요. what life was like. 자, what like는요 how예요. how. what like는 how예요. 그래서 how life was야, 삶이 어떠했냐. for 80살 된 할머니한테는 삶이 어땠을까?
이런 거를 알아보기를 원했대요. 26살짜리가. 그래서 그녀가 안경을 썼어요. 근데 이 안경은 made her, 자, 그녀의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어주는 안경을 써. 할머니로 분장을 한 거야. 할머니로 살아본 거지. 앞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이브는 평평한 거거든. 근데 언이브는 불퉁불퉁한, 그러니까 안 평평한 거지. 그래서 평평하지 않은 신발을 신었어. So that, 그래서 그녀가 스틱은 뭐야? 지팡이 같은 거죠. 낙대기 같은 거, 이게 필요했어. 뭐 하기 위해서? 걷기 위해서 지팡이가 필요했어. 그러니까 노인들이 잘 못 걷잖아. 그 다음, 그리고 심지어는 메이크업, 화장도 했어. To appear old and wrinkly, 늙어 보이고 주름져 보이기 위해서. 할머니로서의 삶을 살아간 거야. 자, 그녀가 spend, 시간, ing죠. 그래서 several years를 experiencing 하면서 spent 한 거야. 몇 년을 경험하면서 보내대. 여자 지독하다잉.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을 이렇게 살았대. 자, 뭘 경험하면서? The everyday challenges. 챌린지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까다로운 문제를 챌린지라고 그래. 이거는 그래서 자, 어떤 일상에서의 힘든 것들이겠죠. 노인이 돼서 겪는 일상에서의 힘듦. Faced by the elderly. 노인에 의해서 직면된 일상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몇 년을 보냈대. 자, 예를 들어서 going up and downstairs. 계단을 오르내린다던가 버스를 탄다던가 냉장고 문을 연다던가. 냉장고 문 여는 게 어려울 건 뭐야? 노인이? 여하간에. 자, these experiences. 이러한 경험은 그녀가 제품을, 자, help to her가 목적어고요. 여기 이거 동사 to를 앞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help가 왔으니까. 그래서 to design product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제품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자기가 살아보고 그 불편한 거를 제품에 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진짜 좀 앞서간 사람이네. 그치? 어떤 제품이야? That could be more easily used by everyone. 80대가 사용할 수 있으면 그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좀 더 쉽게 사용될 수도 있는 그러한 제품을 디자인하는데 도움을 주는 경험들이었다. 자, 이제 사람들은 associate A with B죠. 이거와 이거를 연상시키는 거죠. 그 여자가 만들어낸 이런 혁신을 무엇과 함께 묶어서 연상을 해요? The birth of universal design. 유니버설 디자인의 시초가 이 파트리샤 무어야. 그래서 유니버설의 의미가 뭐야, 얘들아? 사실 이거는 U하고 D가 대문자이기 때문에 해석할 필요는 없어. 근데 개념을 알아야겠지. 유니버스가 우주지. 그래서 우주는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 유니버설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보편적인이라는 뜻이야. 보편적인. 누구 하나 빼지 않고 다 해당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은 뭐야? 어린 애기도 쓸 수 있고 청년도 쓸 수 있고 노인도 쓸 수 있고 장애인도 쓸 수 있고 이런 거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만들어진 지가 좀 됐고요. 이 용어에 대해서 개념 정리하고 설명하는 내용의 글도 왕왕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이런 보편적인 디자인의 탄생과 이 여자의 혁신이 연상이 되는 거야. 사람들은 이거 제품 쓰기 편하네 하면 이 여자를 떠올린다는 거지. 자, 이것은 어떠한 접근법이야? That 이렇게 되죠. Seeks to include people of all ages and abilities.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 그 다음에 모든 능력, 그러니까 신체적 능력이 다 다르잖아. 이런 능력의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접근법이었다. 자, 선택지 1번. Why it is important to help the elderly. 왜 노인을 돕는 게 중요하냐? 전혀 상관없어요. 2번. Universal design 땡땡. Not just for the elderly. 단순히 노인만을 위한 건 아니다. 노인까지도 포함하겠다는 내용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죠. 3번. Challenges that the elderly face every day. 노인들이 매일매일 직면하는 난제를 고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러한 난제를 경험을 해서 그런 어려움을 경험을 해서 디자인에 녹였다고 해야 되잖아. 4번. The amazing success of a 80-year-old designer. 80살 된 디자이너는 존재한 적이 없어. 그지? 80살 먹은 디자이너가 만들어낸 놀랄만한 성공. 아니죠. 5번. Understanding the elderly to design better product. 더 나은 제품을 설계하기 위해서 노인을 이해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죠.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잠시만요.
여기 수강 걸기 한번 주시고, 한번 주시고, 4명 주시고, 두 분은 각자 남으시면 숙제 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제 해갖고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체킹하고 가십시오. 여기요. 고맙습니다.